기자들이 별로 안 나오셨네. 휴가철도 끝났는데. 자, 그러면은 136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되었습니다. 어제 문재인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 바른미래당은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또 과연 이 결정이 국익에 합당한 조치인지 후속 전략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의 이유를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로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한 것이라고 밝히며 한일 신뢰관계의 악화가 원인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듯이 지소미아는 한일 관계의 문제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한미일 삼각동맹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아직 공식 답변은 없었지만 미국도 우리 정부를 이해한다는 애매모호한 답변뿐이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한미 및 미일 동맹이 각각 별도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항상 삼각협력 강화의 필요성, 즉 대북 관련 정보 공조 필요성을 강조한 점에 비추어서 우려하던 상황이 현실화된 데 대한 당혹감이 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최근 북한의 각종 고도화된 고성능 단거리 미사일 실험 동향 등에 비추어서 한일 간의 정보 공유 부재는 미국 측의 부담을 한층 가중시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며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 내 회의론을 부추길 소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가능한 모든 통로로 지소미아 지지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바로 오늘 새벽에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미 국방부도 대변인 논평을 내어서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9일 나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잘 지내기를 바라며 그들은 동맹국이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를 대표하여 한국을 방문하는 주요 인사들도 빠짐없이 지소미아 유지를 언급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그리고 이번 달에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방한하여 지소미아 유지를 당부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도 지난 20일 우리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소미아 유지를 위해 기업이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인해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에도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특히 제가 지난 최고위원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5조 원 인상, 중거리 미사일 배치 등 자국의 국익 관철을 위해서 전방위적인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 긴박한 시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 정부도 이해한다는 공허한 답변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어떠한 후속 전략과 대책을 가지고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인지 국민에게 상세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지소미아는 한일 간의 대북 정보 공유 협정인데
우리 측의 북한과의 관계 중시 정책에 비추어서 언젠가는 지속 여부가 검토될 가능성이 큰 사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본의 무역 보복이 적절한 타이밍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렇게 퇴로를 차단하고 앞으로 동북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지소미아는 실제 군사적 가치 이상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넘어 한미동맹의 미래에 중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일본을 넘어 미국까지 반대편으로 돌리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아울러 국가안보는 국민정서라는 이름으로 유지되지 않고 국내 정치의 셈법으로 계산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국내 정치적인 셈법에 기초한 것이 아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17세기 조선의 광해군은 기존 강국인 명나라와 신흥 강국인 후금 사이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중립외교를 펼쳐 국가의 안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지난 최고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교에도 이념이 아니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념에 매몰되거나 정치적인 고려에 매몰되어서 대한민국을 국난으로 이끌고 가는 부를 범하지 않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만 조국 후보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혹들의 진위 여부는 차후 밝혀져야 되겠지만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졌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평가를 다시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가장 실망하고 있는 부분은 조 후보자의 딸과 관련되어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입니다. 조 후보자 자신은 용이 되어 구름 위로 날아오르지 않아도 행복한 세상을 말하면서도 자기의 딸을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시키기 위해 가진 편법과 불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청년들이 큰 배신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이미 살인이 아닙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를 얻을 것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분신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후보자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주기를 그 누구보다 바랬던 우리 청년들이 가장 먼저 조 후보자를 반대하는 촛불 집회를 가지고 나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국민들에게 극도의 실망과 정치 불신을 안겨주고 국론을 극렬히 분열시키면서까지 조 후보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할 만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문 대통령은 읍참마속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자신의 코드에 맞는 인사가 국론 통합과 국난 수복 극복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비롯해서 남북관계, 한일관계, 한미관계, 중국 및 러시아 관계 등 국난과 같은 위기 속에서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바로 국론의 통일입니다. 대통령은 더 이상 조국 후보자 문제로 국론을 분열시키지 않도록 조국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 주기 바랍니다. 조 후보자 문제는 정권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운영 의지의 문제입니다. 이번만큼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반드시 철회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의장 최이배입니다. 오늘은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필요한 부분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회계 투명성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위해 절대적으로 담보되어야 할 부분이며 동시에 우리 자본시장의 오랜 고질병이기도 했습니다. 2017년 제가 대표 발의한 6+3이라 불리는 주기적 지정제도 도입 등 외부감사법 전부 개정안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정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올해 초 대규모 손실을 인정한 아시아나 항공 회계감사와 같은 성과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위 규정에는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많은 감사인의 정보가 공개되도록 현행 공시서식 작성 기준을 개정해서 회계감사 최초 계약일, 계약 만료일, 선임 해임 교체의 기준, 절차, 사유, 외부 감사인의 평가 기준, 감사인 선임위원회 명단, 감사 시간, 감사 인력 등을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 감사인 외에도 상장회사의 내부 감사나 감사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도 보다 실질적인 정보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내부 감사의 일시, 투입 인원, 투입 시간 등 감사 실시 내역을 외부 감사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감사 보고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책임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무부처인 금융위는 물론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금융위원장 후보자 역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농단 재판이 시작되고 반년이 지났지만 진행은 더디기만 합니다.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인으로 서야 할 전현직 판사들이 증인 신문에 참석하지 않아서 재판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판사들은 재판 일정과 중복돼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지어 한 판사는 법원 체육대회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재판에 나가지 않으려는 일선 판사들의 모습 속에서 지난날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겠다는 사법부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것은 판사 개개인들만은 아닙니다. 법원은 지난 5월 현직 판사 10명에 대해 추가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넘겼다는 사법농단 사태 관련자 66명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숫자입니다. 지난해 이루어진 1차 징계 때도 징계가 청구된 13명 중에 8명만을 징계 내리고 징계를 받은 일부 법관은 그 사유가 품위 손상에 지나지 않아 소음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었습니다. 사법부는 제도 개선과 사법개혁이라는 거창한 미래를 말하기 이전에 사법농단 재판부터 성실히 임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법사위원으로서 법원이 앞으로도 실망스러운 모습을 이어나갈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병호 주고위원입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의 화려한 겉모습에 반하여 조 후보자가 우량주인 줄 알고 투자를 하였는데 국민 주식시장에 상장해보니 싸구려 부실주라는 것이 드러났고 날이 갈수록 가격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이미 많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조국 후보자 주식을 손절매하는 것이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실 덩어리 조국 후보자 주식에 물타기 투자를 계속하다가는 재산이 거덜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조국 후보자도 국민 주식시장에서 스스로 퇴출되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고 키워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도리일 것입니다. 자식은 주식이 아닙니다. 자식은 제 스스로 힘으로 성장하는 독립된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관리하는 주식처럼 부모의 힘으로 더 좋은 곳으로 상장시키는 영혼 없는 상품이 아닙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속한 서울 강남의 일부 상류층은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등장하는 인물들조차 가난한 서민층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스카이캐슬에서는 결국에는 시험이라는 어려운 최종 관문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서울 강남의 일부 상류층은 아이들을 시험도 치르지 않고 명문학교에 무시험으로 상장시킵니다. 그 상장조차 심지어 떳떳하지 못한 우회 상장입니다. 반칙을 밥 먹듯 일삼고 특권의식에 흠뻑 젖은 서울 강남의 이런 일부 상류층에는 보수와 진보의 구분도 좌파와 우파의 차이도 없습니다. 강남 우파도 강남 좌파도 결국은 까도 끝이 없는 강남 양파라는 점에서 본질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참다운 자식사랑은 자식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비극은 자식을 주식처럼 생각해 관리하고 키워서 더 좋은 곳에 상장시켜온 우리 사회 일부 부유층의 비뚤어진 자식사랑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에 주식 상장하듯이 자식들의 스펙을 올려주는 것을 자식사랑의 길로 착각한 사람이 어디 조국 후보자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저는 이번 조국 장관 후보자 사태가 주식시장에서 주가 관리를 하는 것처럼 자식들의 스펙을 올려주는 데만 몰두해온 우리나라의 부유층, 상층들이 진정으로 각성하고 환골탈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소미아 파기가 또 다른 남남 갈등과 국론 분열을 부르는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에 따른 안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을 국민들에게 늦기 전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지소미아 파기가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들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갈등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주름살을 더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과 기업들이 그리고 시장이 우리 경제에 대해 느끼고 있는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걷어내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과 문제를 푸는 일은 일본 측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 아베 정부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 바라보는 정경분리 원칙을 하루속히 회복해야 합니다. 아베 정부는 경제를 무기로 휘둘러 정치적 목적을 관철하려는 일본의 편협하고 근시안적인 행동이 동아시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무총장입니다. 당내 현안 관련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존경하는 일부 의원님들이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연대 기대와 희망을 영원히 폐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고 공개적으로 선언해 주시면 당의 진정한 회복과 발전을 위해서 언제든지 진지한 대화의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신환 원내대표에게 다시 한번 정중히 묻습니다. 원내 대책의 최우선 과제가 과연 손학규 퇴진인지 조국 퇴진인지 택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 대표의 추석 전 사퇴를 주장하셨는데요. 4월 3일 창원 성산 보궐선거 이후 단 일주일이라도 제대로 일하거나 화합 분위기를 연출했다면 추석이 2주가량 남았습니다마는 현재의 지지율에 당연히 책임을 졌을 것입니다. 저부터라도 당대표의 책임을 주장했을 것입니다. 일부 의원들이 얼마나 집요하고 또한 정치하게 현 지도부를 무력화하려고 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윤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윤리위원회를 언급하는 것조차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당의 독립기구가 정치적 양심에 의거해서 활동이 되도록 당의 모든 구성원들은 경거, 망동 및 차이적 해석 그리고 부당한 개입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삼가해야 될 것입니다. 당 대표든 그 어느 누구든 엄정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상입니다. 달리 공개 발언하실 분 없으시면 회의를 비공개로